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자친구의 사상검증 과연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어제 김수민 아나운서 이 결혼 소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수정을 합니다. 일단은 결혼을 14일에 하는데 이게 14세 연상이랑 이렇게 오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나이 차이는 5살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 뭔가, 그래도 늙은 남자로서 늙은 남자가 결혼하길 바랬는데, 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산산이 깨졌지만, 뭐 여튼 오보는 오보니까 잘못된 내용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도 이미 썸네일이랑 다 수정을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김수미 아나운서 결혼 이야기 하다가, 엄마 성을 물려줬다는 얘기에, 거기에 내가 사상검증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블로그부터 다 뒤져본 결과, 이 여자는 빛의 알파카다.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보고, 아니, 그런 거 하나로 성 하나 물려주는 걸로 사상검증까지 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알겠지만, 제 복돌이 성이 엄마 성을 줬어요. 저도요. 원래 제 성을 주면 한복돌이 돼야 되는데 이복돌 엄마 성을 줬거든. 그래서 엄마 성을 준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엄마 성이 조금 더 이뻤어. 복돌이란 이름이랑. 어머니가 이자를 쓰시고요. 성이 이, 그리고 복자 손자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복순이다 보니까 이 복돌이 더 어울리잖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착 시의 운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복돌이한테 엄마 성을 줬어요. 실제로 저는 호주제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아들한테 엄마 성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초에서 좌표 찍고 공격 들어올 때 걔네들한테 혼선을 주기 위함, 야 쟤 우리 편일지도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혼선을 주기 위함 그런 페이크성인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뭔가 성을 하나, 엄마 성을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왜 긴장을 하고 사상검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 니들도 알잖아. 엄마 성이랑 같이 쓰는 애들 중에서 이 멀쩡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전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걱정될 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호주제를 따라가냐, 폐지하냐, 누구 성을 줘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해요. 가족들 간의 합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레디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자기가 그냥 남편 성을 따라가요. 실제로. 영국은 안 그런 것 같아? 그 두 나라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호주제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근데 영국은 거의 한 80% 넘게 남편 성으로 바꿔요. 여자가 남편 성으로 바꾸면, 미국도 안 그런 것 같아? 미국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나라 전부 다 빼미 애들이 엄청 많아. 거의 60-70% 된다고 보면 돼요. 그쪽 나라들은. 그런 나라에서조차, 그런 강상노조들이 많은 나라에서조차 그냥 남편 성으로 자기 성을 바꿔버린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타일러 옛날에 비정당 회담에 났던 미국인 있잖아. 걔가 얘기해줬는데 왜 남편 성을 바꾸냐. 그러니까 그냥 더 전통이라고, 따르고 싶으면 따른 거가 아니면 아니라고. 딱 이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남편 성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내 성 주는 건데 주고 싶으면 주면 되잖아. 안 주면 되고. 그 정도 문제인데 왜 이게 이렇게 큰 사상검증까지 가야 되냐면, 그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 강성노조인 미국 레디컬 애들조차도 한국 애들 보면 혀를 내둘러요, 진짜. 나 얘기해보면 깜짝 놀랐다니까. 나 진짜. 빼미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애들은 진짜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해. 한국 생활 좀 겪어본 애들은, 얘네들은 진짜로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상검증이라는 건 정말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관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치관이란 거는 서로 맞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다고 얘기했잖아.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무조건 싸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그건 뭔데?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사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그런 거 아니야. 1번 남, 뭐 2번 남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맞으면 좋아. 맞으면. 그래서 1번 남은 1번 여를 만나면 되고 2번 남은 2번 여를 만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 생각보다 많은 1번 남이 존재했고 생각보다 많은 2번 여가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 혼합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내 친구 중에서는 우리 세대가 원래 그래. 소위 말하는 좌빨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 얘들 안 변해. 안 변하는데 근데 안 변하지만 그래도 대화가 되는 애가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적어도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달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날 필요가 있고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공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라방 하다가도 어떤 남자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거야. 사귄 지 거의 한 200일 넘었는데 여자가 그쪽인 것 같다. 어느 쪽이요? 이쪽인 것 같다. 어떡하냐 이러는 거야. 다들 그러면 다 쉽게 얘기하지. 헤어지세요 이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나도 이게 그냥 한 번씩 그냥 헤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만병통치약이지. 그게 만병통치약 최고의 솔루션이야. 맞단 말 알고 있단 말.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도 이게 막 그러잖아. 결혼하고 나서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되면 헤어지세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지 못해서 산다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애가 있으면 더더욱더 힘들고 사귀다가도 이게 정 들고 뭐 이제 1년쯤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그때부터 알게 돼. 왜냐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제 그 테라포밍이 그때부터 들어오거든. 그래서 항상 테라포밍은 처음부터 안 들어와 여러분. 그 선녀와 나무꾼 봐도 어때? 나무꾼이 선녀 옷 세빈 다음에 그 다음에 애 셋 날 때까지 그때까지 가스라이팅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애 셋 낳기 전에 둘 날 때 그거 주니까 어떻게 돼? 선녀가 옷 입고 그냥 애 2명 남고 이게 도망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 테라포밍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훅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게. 그럼 그거 어떡하냐는 거지. 그때는 이제 빼도 먹다 못한 낙장 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정이 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에이 뭐 그런 얘기만 안 하면 되겠지. 그런 얘기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잖아요. 관계 틀어지는 거 진짜 거지 같은 거 하나도 틀어지게 돼서 삔또 상한 거 그거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는 게 관계야. 그 상태가 계속 꼬이잖아. 10년쯤 되잖아. 그럼 나중에 눈만 봐도 싫다 진짜.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그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진짜 그 사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내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 별거 아닌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물론 뭐 이제 별거 아니다 말하는 유튜버들도 있어. 이제 뭐 김대라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랑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화가 돼야 돼.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여자들은 처음부터 절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테라포밍을 좀 지나고 나서 들어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 그 아까 말했던 거 1번 능과 2번 능 같은 거 있잖아. 여자들이 계속 그거를 좀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서로 좋잖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이제 너 1번 남이야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 지들도 말했을 때 이거 좀 비용신 같은데 안단 말이야. 그 양심이 있으면 그걸 알아요. 그게.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간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걸 내가 준비를 했잖아. 그걸 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 있잖아. 그래서 난 대한민국 너무 불안해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맞아 오빠 너무 불안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일단은 객관적인 사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물론 여자가 혼자 살다 보면 남자보다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안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옛날에 통계에 나온 건데 기억나는데 그거 본 사람이 있을 거야. 실제로 위험한 나라랑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게 딱 있는데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위험한데 대한민국은 진짜로 안전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거지 같은 프로파간다들이 이제 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잖아. 피해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걸 확인하는 게 좋아. 뭐냐면 그 집안 가족 관계를 봐야 되는데 가족 관계 중에 특히 누구 제일 중요하냐면
그 아빠와의 관계가 진짜로 중요해. 딸 같은 경우 특히 그래.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나는 딸이랑 아빠랑 사이가 좋은 집안 있잖아. 이런 집안에서 큰 여자 중에서는 베베꼬인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밝아요. 딸이랑 아빠가 사이가 좋은 집은. 거진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내 주변 애들 다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야 딸이랑 아빠 사이 좋으면 진짜 다 괜찮은 것 같다. 전부 다 그래. 애가 밝단 말이야. 그러면 딸이 아빠를 겁나 싫어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이가 거지 같은가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아. 왜 아빠가 개차반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긴장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 긴장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사이가 그래서 뭐 이제 먼저 이게 침투를 이렇게 대놓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은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 우리 아빠 진짜 꼰대 겁나 짱난다 진짜. 우리 아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니도 아빠하고 사이 좋나? 아빠 짱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빠 한남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 약간 긴장을 해야 돼. 근데 나 아빠 사이 되게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은 이걸 다 간파합니다.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간파를 한다. 여자는 이 질문의 저희를 진짜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여기 걸린 애들도 있는데 안 걸린 애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남자가 여자를 간파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를 간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오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뭐 오늘 내가 던진 것들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이 질문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되,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제 와서는 그 사상검증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성재기 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자 한 명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지뢰를 밟을 확률이 옛날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사상검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예,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